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2021년 첫 무료 콘텐츠가 공개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매달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도 퀄리티 높은 에셋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퍼즐 게임을 위한 콘텐츠부터 배경, 이펙트, 애니메이션까지 꽤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콘텐츠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콘텐츠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어드밴스드 퍼즐 컨스트럭터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 그대로 퍼즐 게임에 필요한 다양한 기믹들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그야말로 퍼즐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퍼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만합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 팩에 포함된 여러 클래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아주 상세한 문서를 개발자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현된 오브젝트나 기능들의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부터 머티리얼 세팅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참조해주세요. 그럼 에디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포함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캐릭터에서 컴포넌트 추가 누르시고 APC 언더바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APC 언더바 컨트롤러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로 구성된 이동이나 혹은 액션들을 이 APC 언더바 컨트롤러의 기능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런 류의 퍼즐 게임에서 가장 기본 요소가 바로 움직이는 박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밀고 당길 수도 있고 떨어뜨리거나 올라갈 수도 있는 박스가 당연히 제공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카시 파괴되는 프레즐 박스도 있고요. 다양한 장비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파워박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박스의 짝을 이루는 충전 패드와 전원 패드를 이용하면 박스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퍼즐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박스로 조작 가능한 바닥 스위치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문은 물론 기타 다양한 장치들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스를 텔레포트 시키는 패널도 있고요. 캐릭터가 직접 밟아서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캐릭터가 직접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는데요. 특히 단순 버튼 장치뿐만 아니라 일종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버튼도 있어서 크레인과 같은 장치들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인식하는 레이저나 캐릭터의 출입을 막는 레이저 월도 있고 박스나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리프트 장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출된 다이나믹한 브릿지로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좀 더 강렬한 연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위치로 작동 가능한 컨베이어 장치도 있어 직접 밀고 당기지 않더라도 박스를 움직일 수도 있으며 박스가 정확한 위치에 스냅되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퍼즐 요소에 더해 1.1 버전에서는 텔레키네시스 건과 이 무기에 반응하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추가되어 훨씬 다채로운 퍼즐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텔레키네시스 건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당기거나 놓을 수도 있고 특정한 위치에 텔레키네시스 오브젝트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멀리서 원격으로 오브젝트를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나열만 하기에도 시간이 꽤 걸릴 정도로 많은 장치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참고할 수 있는 데모 레벨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모 레벨은 짧긴 해도 그 구성이나 완성도가 꽤 높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으니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시티 서브웨이 터널입니다. 말 그대로 뉴욕 스타일의 지하철 터널을 만들고 꾸미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에셋들을 제공하는 콘텐츠인데요. 항상 저희가 제공하는 배경 콘텐츠 팩이 그렇지만 이 콘텐츠 역시 보시는 대로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팩에 포함된 에셋들을 오버뷰 레벨에서 살펴보면
지하철의 가장 기본적인 벽체부터 지하철이 움직이기 위한 레일과 바닥들, 그리고 터널 내부에 연결된 파이프들과 케이블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내부를 꾸미기 위한 다양한 에셋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뉴욕의 지하철 터널 느낌을 내기 위한 그래피티 데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몇 가지 블루프린트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나 전멸하는 장치들, 그리고 터널에 연결된 정비 통로들을 블루프린트 액터로 제공해서 복잡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에셋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셋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플라인으로 터널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터널 마스터 블루프린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높은 퀄리티의 터널들은 다른 일반적인 모듈화된 배경 콘텐츠들처럼 에셋을 직접 배치해서 작업한 게 아니고요. 이 터널 마스터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절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레벨을 여시고요. 바닥을 조금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4x4 정도로 하면은 꽤 바닥이 커지는데요. 여기에 터널 마스터 블루프린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하시는 터널의 형태와 크기를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스플라인 포인트 선택하시고 대각선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사용법은 이전에 에픽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시작과 끝점을 정하시고 중간에 필요한 만큼 스플라인 포인트를 추가해서 원하시는 형태의 곡선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곡선의 형태와 모양은 스플라인 포인트를 선택하신 뒤에 이렇게 탄젠트 포인트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스플라인 사용법은 언니의 문서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터널 마스터 블루프린트에 원하시는 스태틱 메시나 액터들을 배치하면 되는데요. 우선 벽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블루프린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에 스페이싱을 설정합니다. 이 스페이싱은 오브젝트들이 반복될 길이를 지정하는 건데요. 덕분에 스플라인 포인트와 관계없이 균일한 길이로 메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제가 앞으로 추가할 오브젝트들이 8m 간격으로 배치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터널 컴포넌트에 엘리멘트를 추가하시고 하위에 있는 스플라인 메시에 다시 엘리멘트를 추가하셔서 원하시는 벽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M 언더바 월로 하면은 아까 저희가 오버뷰에서 봤던 벽들이 나오는데요.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메시를 랜덤하게 배치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스플라인 메시에 엘리멘터를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다른 종류의 메시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된 엘리먼트들을 랜덤하게 배치해주게 됩니다. 이 터널에 파이프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널 컴포넌트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하시고 하위에 스플라인 메시에 엘리먼트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프로 검색하시면은 이걸로 해볼까요? SM 언더바 파이프 언더바 02A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에 맞춰서 벽에 파이프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레일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널 컴포넌트 추가하시고 하위에 있는 스플라인 메시에 엘리먼트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SM 언더바 트랙으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깔 수 있는 레일과 침목들이 나오는데요. 레일을 선택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레일이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스플라인에 왜곡되는 오브젝트 말고요. 예를 들면은 벽면에 등 같은 것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널 컴포넌트를 추가하시고 하위에 가셔서요. 이번에는 스플라인 메시 말고 아래쪽에 있는 액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가셔서 BP 언더바로 검색하시면요. BP 언더바 터널 라이트가 있는데요. BP 언더바 터널 라이트를 선택하셔도 화면에 오브젝트가 나오질 않는데요. 이때는 여기 있는 유즈 스플라인을 꺼주셔야 됩니다. 유즈 스플라인이 꺼져 있으면은
그냥 스페이싱 간격에 맞춰서 오브젝트가 단순 배치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벽면에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터널 마스터 블루프린트는 꽤 유용하기도 하고 범용성도 높으니 사실 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스모크 빌더입니다. 에디터의 데모 레벨을 열어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연기 이펙트들이 포함된 콘텐츠 팩입니다. 48종류의 서브 UV 애니메이션 텍스처와 함께 총 64종의 파티클 이미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텍스처들이나 머티리얼, 그리고 파티클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라이즈드 컨셉부터 리얼한 컨셉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서브 UV 애니메이션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모크 빌더 컨텐츠 팩 하나면 어떠한 스타일의 프로젝트에서라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새로운 정식 이펙트 툴로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는 현재 나이아가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캐스케이드 이펙트인 이 스모크 빌더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아가라가 현재 정식이긴 한데요. 캐스케이드 역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동안 지원할 예정이고, 또 기존 캐스케이드 이펙트를 나이아가라 이펙트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현재 제공 예정이라 앞으로도 스모크 빌더 컨텐츠를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블을 제외한 기본 제공되는 이미터의 모듈들은 사실상 나이아가라와 캐스케이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펙트 제작 노하우를 배우는데도 이 콘텐츠 팩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펙트를 하나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제공되는 대부분의 이펙트들이 하나의 단일 이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미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베리에이션의 이펙트를 제작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콘텐츠 팩의 큰 장점입니다. 캐스케이드 툴에서 이펙트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한 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펙트들 간에 이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아가라와는 달리 캐스케이드는 이미터가 이펙트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이미터를 다른 이펙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이펙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눈에 띄게 이 빨간색 불 이미터를 이 파란색 이펙트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이미터가 포함된 이펙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다음에 다시 콘텐츠 브라우저로 돌아가셔서 타겟 이펙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열었던 캐스케이드를 여시고 전달하고 싶은 소스 이미터를 선택하신 뒤에 오른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미터 익스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걸로 소스 이미터가 타겟 이펙트에 전달되었는데요.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파란색 이미터와 빨간색 이미터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이미터에서 동일한 모듈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하는 경우에 값을 수정할 때 각각의 이미터에 있는 모듈의 값을 각각 따로 수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동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나이아가라에서는 모듈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지만 캐스케이드에서는 모듈 복사나 붙여넣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셔야 모듈의 값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이미터 사이에 이 이니셜 로케이션 모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 이니셜 로케이션을 선택한 채로 Shift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옆에 있는 이미터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니셜 로케이션에 플러스가 추가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미터에 원래 있던 이니셜 로케이션은 지워주시거나 비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한쪽의 이니셜 로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다른 쪽 이니셜 로케이션도 같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의 값을 수정하면 다른 쪽의 값도 같이 변경되게 되어서 다수의 모듈을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캐스케이드 작업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 팁을 꼭 기억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스워드 앤 실드 퍼스트 퍼슨 애니메이션 세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1인칭 시점에서 칼과 방패를 가지고 공격이나 방어, 피격 액션들을 하는데 필요한 애니메이션 에셋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요. F키를 눌러 무기를 장비하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공격,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공격을 하면요, 이동 방향에 따라 공격 모션이 바뀌는데 전후 좌우 4가지 칼을 이용한 공격 모션을 제공합니다. 방어 중에 공격을 하면 방패로 공격을 하는 모션도 있고, 방어 중에 X 버튼을 누르면은 방패로 가드하는 모션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1인칭 판타지 액션 같은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이핑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반면에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포함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사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로 구성하는 게 맞지만 공격이나 피격 같은 이벤트 기반의 예측 불가능한 특수 모션들은 몽타주와 슬롯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몽타주와 슬롯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노드 구성 없이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원하는 본에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타이밍에 덮어 씌울 수 있게 되고, 이때 애니메이션들 사이에 블렌딩 관련된 기능들도 잘 구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구현 난이도도 훨씬 낮고 구조도 간단하면서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몽타주와 슬롯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튜토리얼은 언리얼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웨스턴 데저트 타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팩입니다. 340개가 넘는 모델링 데이터와 240여 종의 텍스처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랜드스케이프와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 및 텍스처들을 제공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지형을 위해 사막에 적합한 디자인의 다양한 바위 메시들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풀이나 선인장 등 식생 에셋들도 다수 제공하여 아주 멋진 서부시대 사막 지형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듈화된 에셋들도 제공하는데요. 모듈화 설계도 좋고 에셋의 양도 많아서 보시는 대로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내부를 장식하는 데 필요한 가구나 소품 같은 프랍들도 퀄리티와 양 모두 아주 훌륭해서 당장 프로젝트에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서부시대에 맞춰 광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조물들과 소품들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사용된 머티리얼들이 색상 바리에이션은 물론 먼지나 비가 오는 효과들도 구현되어 있어 시간대나 날씨 등에도 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1월에 무료 콘텐츠를 살펴보았습니다. 새해 첫 콘텐츠인 만큼 기존에 보기 어려운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소개해드린 어드밴스드 퍼즐 컨스트럭터의 경우에는 구현 내용이나 퀄리티, 그리고 에셋의 양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셋을 가져다 쓰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지만 기본 장치들은 물론 캐릭터 컴포넌트들까지 모두 블루프린트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작동 방식이랑 블루프린트 구조들을 분석해 보시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모크 빌더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이펙터들이 60여 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터 조합을 통해서 수를 늘린 게 아니라 대부분 단일 이미터로 구성되어 있어 이 이미터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종류의 연기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텍스처 역시 모두 서브 UV 이미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개된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퀄리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까지 즐거운 언리얼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